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의 해외 판로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출액도 올해 처음으로 10억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생산비 증가와 가격 하락 등 여러 어려움이 겹치면서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파프리카 상자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곧바로 선별 작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포장까지 마친 물량이 한가득 쌓입니다. 광양시가 파프리카를 수출 전략 품목으로 발굴한 건 지난 2007년. 농가 수는 10곳에 불과하지만 매년 300톤가량이 해외로 팔려나가고 수출액도 꾸준히 늘어 올해는 1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홍콩, 중국에 이어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수출길에 오르면서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는 작업도 첫 발을 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선도와 그곳의 시장성인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동남아시아로 파프리카를 좀 더 수출국을 다변화하고자. 하지만 농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비료 가격, 전기요금 등이 꾸준히 올라 생산비 부담은 늘어만 가고 수출 물량의 95%를 차지하는 일본의 엔저 현상이 계속돼 수익성도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프리카 생육에 필수적인 탄산가스의 수급이 불안정한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올해는 생산량이 늘고 소비가 줄면서 파프리카 가격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떨어져 농가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육묘비, 종자비를 한 50% 정도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데 해마다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은 30%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이전에 비하면 많이 힘든 상황이고. 광양시는 수출 실적에 따라 포장 비용 등을 보조해주고 있다며 파프리카 수출 활성화 방안과 추가 지원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가 재단법인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양시는 재단법인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을 두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재단의 목적 외 사업비 집행, 방만한 인건비 책정 등의 의혹과 관련해 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양참여연대는 광양시가 의회, 시민단체와 함께 특별감사팀을 구성해 복지재단 운영 전반에 대해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시립 영세공원의 위탁 운영과 관련한 지역 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립 영세공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모 업체는 광양시가 위탁사업 공모 조건을 지역 등록업체 가운데 공원묘지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면서 지난 2000년부터 22년 동안 사실상 장기간 독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내에서는 차기 위탁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 실적을 쌓으려 해도 지역 공원 묘지가 영세공원 하나밖에 없어 방법이 없다며 장기 운영에 따른 시설 관리 소홀과 운영 부실은 물론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수 금오도에서 일어난 차량 바다 추락 사망 사고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2부는 지난 2018년 여수 금오도 선착장 경사로에서 차량 기어를 중립해 놓은 채 하차함으로써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차에 타고 있던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던 남편 박모 씨가 메리츠 화재 해상 보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망 보험금 17억 원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한편 남편 박모 씨는 형사재판 1심에서 살인죄 유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만 유죄가 인정됐고 대법원에서 살인죄에 대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코로나19 검사자가 평일에 비해 줄어드는 휴일에도 일일 신규 확진자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하루 순천에서 250명, 여수 334명, 광양 108명, 고흥 75명, 전남 지역에서만 1,68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 전체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32%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40여 개소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흐린 가운데 여수 영상 4도에서 10도, 순천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광양 영상 2도에서 11도, 고흥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의 기온 분포로 쌀쌀하겠습니다. 해상의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간은 오전 11시 30분, 간조 시간은 오후 5시 34분입니다. 도시와 비교해 시골 생활에서 가장 불편하고 아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문화생활일 겁니다. 그런데 강사조차 구하기 힘든 농촌 환경에서 30년 가까이 문화교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주산 기슭에 자리한 영암문화원. 공연장이 이른 오전부터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경쾌한 꽹과리와 장구, 진과 북의 울림이 신명나는 한마당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풍물패는 지역 행사에 빠질 수 없는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서로 한목이 되어가지고요. 이렇게 즐겁게 놀고 영암군 행사는 다 맡아가지고 각 지역마다 다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붓끝을 따라 피어나는 한자 한자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대부분 백발이 성한 나이지만 각종 대회에서 수상할 정도로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80, 90이 넘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처음에 시작부터서 무엇인가는 남다른 각오로 아주 집념으로 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영암문화원이 문화교실을 시작한 것은 30여 년 전. 풍물과 서예로 시작한 것이 지금은 문화와 취미 분야 11개 강좌까지 늘렸습니다. 영암학과 풍수 등 지역 맞춤형 강좌는 동아리 연구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단순한 배움이 아닌 지역 문화예술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이 문화교실의 장수 비결입니다. 이 문화는 행복 발전소 역할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년여 동안 열심히 솜씨를 갈고 닦은 수강생들. 연말 성과 발표의 준비에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올해 여수와 고흥 인근 해상에서 모두 39구의 상괭이 사체가 발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는 지난 8일 오후 4시쯤 여수시 돌산읍 금복마을 앞바다에서 상괭이 사체가 발견돼 사인 분석을 위해 전문기관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여수와 고흥 인근 해상에서 올해 들어서만 모두 39구의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는 상괭이가 해양보호동물로 지정된 돌고래과 포유동물로 정치망 등 어민들의 그물에 걸려 질식사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시민단체가 내년 지역화폐 발행액을 확대하고 연중 10% 할인을 약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성명을 통해 고금리 고물가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정기명 시장이 의지를 갖고 내년엔 지역화폐 발행액을 확대하고 연중 10% 할인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자치단체들이 내년에도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연중 10% 할인을 유지하고 있다며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지역화폐 정책이 뿌리내리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수시는 2023년 본 예산안에 여수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60억여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전쟁 범죄를 고발하며 평생을 쌓아온 고 이금주 회장에 대한 일주기 추모식이 열린 가운데 최근 서훈 추서가 취소된 양금덕 할머니에게 시민들이 직접 만든 인권상이 수여됐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오늘 오후 고 이금주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 회장 별세 일주기 추모식을 갖고 고인의 헌신과 업적을 기렸습니다. 또 최근 정부의 방해로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과 국민훈장 모란장 추서가 무산된 양금덕 할머니에게 우리들의 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